할머니 제발 여기 한밤중에도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 속에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5살 소녀 케이트가 애원하며 혼자 내 집 문을 두드렸어요. 놀라움과 혼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방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 동생과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나는 케이트의 말에 혼란스러워서 바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자세히 설명하는 동안 내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분노와 놀라움으로 말문이 막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모가 그런 일을 하리라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셀리는 몇 년 전 남편을 잃은 이후로 혼자 살았지만 남편의 상당한 저축과 수입 덕분에 금융업계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괴로움, 특히 딸의 가족이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거의 느끼지 않으며 가족의 유대를 소중히 여깁니다. 케이트에게는 이란성 쌍둥이로 5살 된 쌍둥이 자매 미나가 있습니다. 제 눈에는 별로 닮지 않았습니다. 케이트와 미나는 둘 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손녀들. 나는 그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고 있다고 믿었지만 손녀들 미나는 프릴과 레이스가 달린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반면 케이트는 항상 장식되지 않은 단순한 사복을 입는 것을 볼 때마다 딸과 그 배우자의 태도에 불평등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았다.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치료 차이는 항상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 딸 켈리는 미나가 자신의 급격한 성장과 좋은 성적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제가 케이트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을 때 케이트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켈리의 마지못해 대답은 케이트가 그녀의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무시당했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쌍둥이 생일 축하 행사를 위해 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제가 목격한 장면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나는 눈부신 고급 드레스를 입고 부모님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케이크를 둘러싸고 있었고 반면 케이트는 케이트가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단순하고 꾸미지 않은 옷, 케이트가 식당 한 구석에서 조용히 주스를 마시고 있는 모습 그들의 처우의 어두운 대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왜 오늘은 케이트의 생일도 축하하기로 되어 있지 않은지 나는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말을 잃었다. 미나는 접시에 큰 케이크 조각을 들고 케이트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언니 케이크 좀 드실래요? 그런데 이것을 본 제 딸과 딸의 남편은 재빨리 미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나를 멈추었습니다. 미나는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어리둥절했고 케이트의 얼굴은 실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에 내 마음은 분노로 끓어올랐습니다. 케이트가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딸과 딸의 남편을 강하게 대했지만 그들은 내 분노를 무시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엄마 이렇게 특별한 날 와주셔서 고마워요. 사실 우리는 공유할 멋진 소식이 있는데 사실 그 소식은 무엇인가요? 얼마 전에 미나가 쇼핑을 하던 중 연예기획사로부터 접근을 받았는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분명히 미나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밝혔습니다. 탤런트 스카우트를 직접 쇼핑하는 경우 그렇게 매력적인 아이를 찾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아카데미에서 연예계 세계를 위한 그녀의 재능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여 수많은 젊은 인재를 발굴한 특정 탤런트 아카데미 강사 미나에게 쇼비즈로의 길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아이돌이나 배우들이 업계 내 네트워크가 풍부하다고 주장해 연예계에 소개했는데 그 이야기를 정말 믿어야 할지 졸업생들이 연예계에 진출하기가 비교적 쉬웠어요. 딸에게 그 이야기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들은 미나의 숨겨진 재능을 즉각 알아차리고 평가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지만 케이트가 탤런트 아카데미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행하게도 케이트는 치스가 학원에 돈을 쓰는데 필요한 특별한 자질이 없기 때문에 학원에 돈을 쓰는 것은 낭비일 뿐입니다. 오랫동안 혼자만 간직해왔지만 오늘의 행동으로 보아도 케이트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완전히 차갑다는 것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가족 내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건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도움을 받으세요. 케이트는 미나가 갖고 있는 세련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사실을 솔직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케이트는 뛰어난 재능이나 특성이 없습니다. 케이트를 보세요. 그녀는 최근에 지역 미술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글씨체는 모두가 부러워하고 무엇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해도 제일 먼저 걱정해주고 도와주러 와주는 그런 자비심 많고 착한 아이가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좀 깔끔해서 앞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누군가는 사랑스럽고 매력적이라고 확신합니다. 미나는 훨씬 더 유망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진실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쌍둥이를 키우는 것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차가운 말을 들으며 더욱 매력적인 미나를 응원합니다.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여전히 개선의 길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저는 손녀들이 나중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면 응원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비밀리에 돈을 모아왔습니다. 미래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케이트의 애정을 보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제안은 마치 보물을 찾은 것처럼 제 딸과 그 남편의 눈을 빛나게 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저축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그 저축은 예를 들어 소녀들이 교육 수준을 높이거나 중요한 진전을 이룰 때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긴급 상황을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즉시 전달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딸의 미래를 고려하여 항상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정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해하지만 이 돈은 두 손녀 모두에게 균등하고 전략적으로 사용되도록 요청했으며 직불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결정은 곧 후회가 될 텐데 혹독한 겨울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일이다. 한겨울의 추위는 밖에 눈이 많이 쌓이고 추위가 싫다. 갑자기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다. 집 초인종이 크게 울렸다. 누가 그럴 수 있겠어. 늦은 시간에 궁금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보였다. 케이트,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케이트가 서 있었다. 케이트는 추위로 인해 우산이나 따뜻한 옷도 없이 눈에 덮여 있었다. 피부는 거의 창백할 정도로 창백했다. 내가 물었을 때 케이트는 거의 들리지 않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가 덜덜 떨린다. 할머니 집에 머물게 해주세요. 케이트가 고작 5살인데 그런 무거운 말을 하다니 케이트의 다급한 모습과 말로 인해 집에서 꽤나 가혹한 대우를 받았나 봐요. 그녀에 대한 강한 동정심을 느꼈고 내 딸과 그녀의 남편에 대한 맹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겪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친절하게 말했고 케이트를 우리 집으로 즉시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나는 케이트를 혼자 남겨두는 것이 걱정되어 그녀가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따뜻한 목욕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목욕하기로 결정했지만 목욕에 있는 손녀의 몸을 보고 다시 한번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케이트는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말랐고 몸은 확실히 백내장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폭력을 당하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케이트에게 물으니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딸과 남편은 케이트에게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나에게 미의 비결로 영양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다. 배고픈 케이트가 울부짖을 때 먹을 남은 음식만 주는데 시간을 낭비하세요. 그들은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때로는 심지어 그녀에게 손을 들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이에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고 그들에게 손을 올리는 것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욕 후 냉장고에 남아있는 음식으로 케이트를 위한 영양 가득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급하게 만든 간단한 식사였지만 케이트는 배가 고파서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다 먹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계속 케이트는 침대에서 만족스럽게 잠들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준비한 침대에서 그녀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조금 안도감을 느꼈지만 내 딸이든 그 배우자이든 내 딸과 그 남편에게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케이트를 위해 특별히 카드를 준 후 마지못해 준 직불 카드의 계좌를 확인했을 때 그 직불 카드 잔액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나는 충격적인 $10,000 인출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금액이 가능합니까? 너무 빨리 써버려서 그들이 케이트를 생각하고 있다는 징후도 없고 지금이 이상한 비용을 지출할 시기도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날 카드에 남아있는 잔액을 인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켈리가 급히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계좌에서 모든 돈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더 중요한가? K를 왜 두고 갔나? 어젯밤 추워서 떨면서 여기 왔어. 이사에 대해 내 남편과 상의한 후 미리 알리지 못한 게 후회돼. 아이돌 양성소에 더 가까이 가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케이트가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는가? 케이트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는데 당신은 아무 말도 없이 그녀를 나에게 보냈고 그 돈을 무엇에 썼습니까? 어제 계좌에서 돈이 필요해서 $10,000가 누락된 것을 봤습니다. 아이돌 양성소는 수업료도 비싸고 우리는 케이트를 더 이상 돌볼 여유가 없어서 케이트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는데 내가 말문이 막힌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자식을 포기할 수 있냐? 켈리는 내 침묵을 오해했다.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시설을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절대 할 수 없어요. 당신이 자기 아이에게 그렇게 냉담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래서 카드 잔액을 모두 인출했고 카드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어요. 카드 그런데 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왜 그러는 걸까요? 케이트의 행복을 위해 자금이 사용되기를 바랐는데 그게 틀렸어요. 지금 갑자기 그 돈이 필요하다고 전화로 켈리가 의논하자고 하더군요. 이 문제는 나중에 내 집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예정대로 주말을 기다리기로 했다. 켈리와 그녀의 남편이 미나 케이트와 함께 우리 집에 왔지만 그들은 그녀가 직접 나를 누르는데 관심이 없었고 대신 돌아오라. 그 돈은 내가 돌려준다고 해도 정확히 무슨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건지 알겠다. 유휴 훈련비로 쓰지 않을 테니 그럴 땐 미나 학교처럼 교육비로 쓸게. 수수료는 만족스러울까 실망스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었더니 케이트에게 줄 돈이 하나도 없네. 이제부터 케이트를 돌볼 테니까. 케이트는 더 이상 우리 걱정거리가 아니야. 그 사람들 말을 듣고 크게 한숨을 쉬었어. 그럼 정식으로 케이트를 입양할 테니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곧 틀림없는 모습을 보여준 내 제안에 놀랐지 않나요? 기쁨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미나에게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케이트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케이트 없는 엄마 미나에게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신나는 딸 앞에서 그녀를 톱 아이돌로 만들 수 있어요. 주제를 바꿨을 뿐이에요. 오늘 이런 뉴스가 있었죠.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에 뉴스를 보여줬어요. 거기에서 미나 아이돌 양성소 강사가 거리에서 아이들에게 접근해 부모에게 높은 등록금을 요구했다는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는 기사를 보고 그들의 미소는 사라지고 충격으로 바뀌었다. 스타들과 연예계의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거액의 돈을 횡령했다가 학교에 $20,000를 내고 사라지더니 이렇게 됐다는 건 투자가 큰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다 거짓말이니까 넌 본질적으로 환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는 돈을 낭비한 거야.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주지 않을 돈을 너에게 맡긴 건 실수인데 미나는 어떻게? 미나는 좀 더 도와줄 수 없니? 이제부터 미나도 포함해서 제가 두 손자를 모두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놀라고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을 쏟고 있던 케이트의 상황을 이해하는 동안 사랑하는 딸을 데려갈 계획이신가요? 미나의 진정한 애정은 케이트가 우리 집에 도착한 다음 날 미나에게 사랑이라고 부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케이트는 미나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는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고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돌이 되기로 결정한 부모님에게 자신의 진심을 거듭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춤과 노래 연습을 강요당하는 미나는 아이돌 활동을 위한 연습과 외국어 공부로 미나의 나날을 바쁘게 보냈다. 그녀는 놀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에게 호소했지만 켈리와 그녀의 남편은 지금 그만두면 우리가 쓴 돈이 전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돌이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면 미나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미나를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고 있었다. 케이트는 자신의 여동생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친절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단호한 표정이 확실히 불안해 보이는 켈리와 그녀의 남편은 미나에게 할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전하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당신은 아이돌이 되고 싶죠. 그렇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죠. 그렇죠? 하지만 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저는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춤을 춰 아이돌이 될 생각도 안 하고 내 여동생에게 손을 들고 버린 엄마 아빠 겁에 질려 그 말은 켈리와 그 남편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돈도 없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아시나요? 감사 인사 켈리가 미나에게 손을 들려고 했을 때 누군가가 방에 들어왔을 때 경찰이 갑자기 나타나서 켈리와 그녀의 남편 경찰이 깜짝 놀랐어요. 켈리와 그녀의 남편 경찰이 왜 여기에 전화했어요? 당신이 손을 들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케이트가 우리 집에 온 다음 날 나는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영양실조 진단을 내리고 학대가 의심된다고 진단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켈리와 그녀의 남편에게 수갑을 채우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딸이 계속 소리 지르는 동안 당신이 우리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행위는 당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의 행복을 희생한 것입니다. 범죄는 심각하고 당신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후 경찰이 폭력과 영양실조로 그들을 현장에서 쫓아내자 켈리와 그녀의 남편의 흥분된 상태는 빠르게 끝났습니다. 케이트는 켈리를 겪었고 그녀의 남편은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그 기간 동안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켈리로부터 석방된 후 그들을 돌봐달라는 편지를 받았고 나는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나는 우리의 옛 관계로 돌아갈 생각이 없으며 내 손주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사했습니다. 이제 케이트와 미나는 공식적으로 나의 자녀이며 우리는 같이 살아요. 매일 따뜻한 밥 먹고 방과 후 친구들과 놀고 주말엔 건강하게 생활하는 그들의 행복과 미소가 전보다 더 커진 모습을 보니 깊은 기쁨이 옵니다. 새벽 3시쯤 그들의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할머니 나야 문 좀 열어줄래 목소리는 내 딸 아들이나 렌의 소리였어. 엄마는 5살인데도 어디론가 가셨어. 렌이 불안한 표정으로 전했어. 엄마는 어디 갔니? 걱정을 숨길 수가 없어서 아버지께 물었지만 손자는 이를 부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고 있는 엄마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에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딸과 그 남편 네이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근에는 잘 지내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이트의 행동이 생각보다 더 위험한 걸까요? 딸을 찾으러 갔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져 살고 있지만 태미는 50대 후반입니다. 딸네 식구와는 떨어져 있어서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워서 요즘 자주 만나서 일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아이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어보니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고 드디어 마음을 열었습니다. 네이트 사위가 요즘 엄청나게 바빠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못해요. 가족 대화가 줄어들면서 알론이 외로워서 네이트가 너무 바빠서 힘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대화를 계속했어요. 바쁜 건 이해가 되지만 딸의 정서적 부담을 마주하는 게 외로울 텐데 네이트를 만나서 마음을 의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어요. 딸이 잠시 고민한 제안에 조용히 동의한 게 아마도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죠. 그 당시에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했고 이 작은 걱정이 어느 날 훨씬 더 큰 문제로 확대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과 남편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을 때 초인종을 눌렀을 때 딸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른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물었고 딸이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반응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뭔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사위 네이트가 렌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더위 때문에 여름 피로가 쌓였을지도 모릅니다. 네이트가 유쾌하게 말했지만
여름이 지나면 그녀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론이 엄마 아빠가 다투고 있는 중요한 일을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이 말이 저를 많이 놀라게 했고 저는 놀랍게도 네이트가 설명하려고 할 때 당황한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을 물었습니다. 제 일로 인해 집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해 죄송합니다. 바쁘신 것은 이해하지만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세요. 네이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앤의 표정은 여전히 침울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고 네이트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나는 깊은 걱정을 가지고 딸에게 더 긴급한 질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지하게 바라보며 걱정을 가지고 딸에게 물었고, 정말인가요? 뭐 괴로운 일 있으면 별일 없으니까 잠시 머뭇거린 뒤 말해주세요. 딸 이모가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지금은 얘기할 수 없어요. 다시 만나면 말할게요. 무슨 일인지 알고 싶었어요. 딸아이 마음은 그렇지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다음 시간에 대화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저는 항상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격려하려고 했더니 다음 말에는 딸아이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시간에 과연 누구일까 불안한 마음에 현관문으로 향할 때 가슴이 쿵쾅거렸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할머니 저예요. 렌 목소리 듣고 문 좀 열어주실래요? 렌 깜짝 놀랐어요. 렌 이 밤중에 왜 여기 계시나요? 괜찮으세요? 서둘러 문을 열려고 하니 어린 손자 렌이 손을 흔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 참아. 렌 무슨 일이야? 왜 지금 이 시간에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니? 할머니. 엄마가 없어졌다니 무슨 소리야? 엄마가 잠시 나간 후로 없어졌다니 이제 엄마가 집에서 나갔니? 아빠가 뭐라고 했어? 손자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충격적인 말을 했다. 아빠가 자고 있는 엄마를 데리고 갔다니 무슨 소리야? 전날 밤 손자 말에 따르면 딸과 사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걱정이 됐다. 네이트 내 사위는 매우 격렬한 논쟁을 벌였으나 어느 시점에서 앤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손자가 확인하러 갔다가 네이트가 앤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로 돌아갔지만 실제로는 네이트가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차에 싣고 어딘가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이것은 네이트가 빼앗아 갔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녀가 자고 있는 동안 어떤 목적으로 불안이 소용돌이쳤는지 나는 즉시 딸과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시댁 휴대폰을 켰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대답이 없자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 손자에게 자주 가는 곳이나 고민하다가 생각나는 곳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차에 태울 때 중요한 정보가 생각났어요. 산에 대해 중얼거렸던 것 같아요. 산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고 여기서 기다려요. 손자를 집에 남겨두고 차를 타고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급하게 산 주차장에 도착하는 차 손전등을 들고 잠시 불안한 마음으로 어두운 산길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있는 방향으로 희미하게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줄 알았더니 뭔가를 보았다. 덤불 속을 이동하면서 재빨리 그 자리로 갔는데 내가 발견한 것은 내 딸이었고 누워있는 그녀의 안색은 죽을 정도로 창백했고 그녀의 호흡은 매우 약했고 내가 그녀를 들어 올렸을 때 그녀의 몸은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네이트가 하고 있는 일은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고 내 딸이 발견된 곳은 한적한 곳이었고 만일 내가 우연히 발견하지 않았다면 얼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위가 그런 짓을 했다는 생각에 내 속에서 분노가 소용돌이쳤다. 다행히 구급차를 불러 계속 의식을 잃은 딸을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제때 딸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고 약화된 상태였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사는 딸을 진찰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지한 표정. 딸아이 몸에 수면제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 의사의 말에 충격과 두려움. 사위가 다음날 그 약을 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쳐 병원에서 깨어났음. 침대. 나 어디야?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설명을 한 후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네이트가 나를 버리려고 나를 이 산으로 데려온 게 틀림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실망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런 다음 그녀는 네이트가 최근 주말에 일로 너무 바빠서 주말에 거의 집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이트에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그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이전에 제안했던 것처럼 그들의 문제를 논의하려는 그녀의 시도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힘든 업무 일정에 그는 짜증스럽게 반응했습니다. 그게 회사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그렇게 가혹한가요? 그게 사실이라면 직업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번이나 말해야 한다는 제안에 네이트의 짜증이 커졌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으니 불평하지 말고 앤의 계속된 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리를 지르고 방에 갇혔습니다. 네이트는 이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며 대화를 계속 피하고 대담하게 네이트의 직장에 직접 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답한 사람은 네이트의 직속 상관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항상 정시에 퇴근하고 우리 부서는 주말 근무도 없는데 네이트가 집에 늦게 돌아와 직면했던 그날 밤 남편이 설명한 것과 전혀 다른 현실에 당황했습니다. 그 사람은 확인을 위해 화를 내며 폭발했습니다. 날 내버려 둬. 내 허락 없이 내 상사에게 연락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이고 계속해서 앤에게 비난을 퍼붓고 네이트에게 심각한 의심을 품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초과 근무 시간 동안 당신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네이트는 분명히 덜덜 떨었고 눈에 띄게 화를 냈습니다. 닥쳐,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는 자신의 반응을 의심하면서 그의 방으로 달려가서 비밀리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를 고용하여 네이트의 행동을 조사하고 약 일주일 후 조심스럽게 차에 음성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형사의 보고는 앤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고 네이트가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회사 후배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주말을 놀이공원과 영화관에서 함께 보낸 바쁜 일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는 실제로 휴가를 그녀와 함께 보내고 있었고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견뎌왔던 그는 이 현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고 차 안의 녹음기는 네이트와 두 사람 사이의 놀라운 대화를 포착했다. 그리고 그의 여주인 이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귀엽지 않나요? 그는 정말 귀엽습니다. 언젠가 그의 엄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이트가 그의 아들의 사진을 그의 여주인에게 보여주었고 그녀는 그것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신은 곧 아내와 이혼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 아들의 엄마가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아내가 이 대화를 들을 필요가 없고 녹음기에서 남편의 깊은 배신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이트는 이혼에 대한 고민을 애인과 공유했습니다. 문제는 이혼하고 싶어도 양육권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확실하게 내 아내에게 갈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바람을 피우거나 아이를 방치하는 것처럼 아내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그는 네이트가 그 생각에 관심이 없었지만 내 아내는 그렇지 않다고 낄낄거렸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모든 게 해결될 텐데 남편이 자신이 사라지길 바라는 걸 알기에 깊은 슬픔과 충격을 느꼈어요. 특히 이 대화는 제가 방문하기 직전에 들은 얘기였고 저를 만나서 제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들이 조용히 잠든 후 불륜의 증거를 제시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요구한 후 그날 밤 남편과 대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이트는 당황하고 침착하게 대답하는 동안 당신은 이것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불륜을 저질렀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당황해서 네이트가 필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아들은 어떻습니까? 런의 양육권은 내가 맡겠습니다. 네이트가 당신과 함께 머물게 놔두지 않겠다고 네이트가 애원했어요. 내 아들과 헤어지려면 길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녀의 남편에 대한 절망과 결단을 보여주었고 네이트는 여러 번 설득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주고받은 끝에 변함없는 거절 네이트는 결국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네이트는 부엌으로 가서 둘이 먹을 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배고프다. 뭐라도 먹자.
밥을 먹으려고 침착하게 보리차와 토스트를 끓여 먹여주다가 처음엔 머뭇거리다가 결국 남편이 차려준 밥을 먹게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 미안하지만 아들과 헤어지는 건 견딜 수 없다. 그녀의 의식은 흐려졌고 그녀의 남편이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은 네이트가 버릴 것이라는 생각에 분노로 떨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자의 안전을 염려하여 산에서 앤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렌은 안심시킨 후 나와 함께 우리 집에 무사히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데려갔고 엄마와 아이는 감동적인 재회를 했고 아들을 꼭 껴안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이트의 메시지는 공황과 불안을 감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 나는 다시 한번 상황의 심각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냉담한 계획을 실행한 후 사위가 집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의 긴급 메시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분노를 억누르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렌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앤 네이트가 걱정되기 때문에 병원에 있습니다. 왜 다들 병원에 있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혼란스러운 듯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시 망설이고 우리의 대화를 밀접하게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네이트에게 제가 그녀의 요청을 마음에 담아 이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주세요.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고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그녀는 모성애의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보냈지만 우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그곳에 남겨두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결국 네이트가 앤의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왜 그녀는 아침에 없나요? 혼란스러워 그는 방에 들어갔다 깜짝 놀라서 침대에 앉아 있었다. 나는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네이트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네이트의 혼란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아이 그 얼어붙은 산에서 내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 믿었던 그는 반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지만 분노와 실망을 숨기지 않고 그를 잘라버렸다. 어머니가 조금 더 늦었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내 목숨을 구해주셨다. 내가 그 위험한 상황에 빠진 이유는 그녀의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반응에 사위가 분노로 나를 노려보며 간섭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딸의 생명의 가치를 강조하고 침착하게 반박했다. 내 말이 얼마나 용기를 냈는지 상상이 가나? 경악을 감추지 못하는 시댁 렌이 한밤중에 나갔다는 게 믿겨지지 않지만 너무 위험하다. 사위가 렌에게 혼나기 시작하자 밤에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담담하게 설명했지만 사태를 이렇게 만든 건 내 행동이니까. 렌이 우리 집에 오는 그 말에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위들은 멍하니 침묵하며 굳은 표정을 짓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선언 어젯밤에 말했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혼해요. 더 이상 내 옆에 있을 수 없어. 이 말에 급히 반대한 사위가 눈에 띄게 흔들렸어. 잠깐만, 난 헤어질 수 없는 렌의 아버지야. 우리 당신이 렌의 아버지인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떠나면 렌과 내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렌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어. 그는 희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 다음 아들에게 희망적인 질문을 던졌다. 렌은 아빠와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그래도 손자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할머니 아빠만 있으면 괜찮아. 엄마를 버렸으니 싫어서. 렌의 해맑은 대답에 사위는 난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렌 괴로운 목소리로 말하며 렌의 어깨를 꽉 잡았다. 아픈 아빠. 나저 손자는 사위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강했다. 네이트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망쳐. 나저. 나도 강제로 촉구한다. 사위 그만둬. 네이트 그만둬. 무슨 생각을 하여 손자에게 이렇게 고통을 안겨줄까? 그 순간 경찰 여러 명이 병실로 달려들었다. 네이트 스미스 당신은 즉시 체포됩니다. 네이트의 표정은 놀라움과 공포로 가득 차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소리쳤지만 경찰이 재빨리 수갑을 채웠습니다. 경찰에 사건 전체를 신고했습니다. 당신은 아내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침착하게 그에게 알려 네이트가 창백해지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철저한 경찰 신문을 통해 그를 제지하고 방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사위는 결국 자신의 음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과의 이별을 두려워한 불륜 혐의가 폭로된 후 앤의 전남편 네이트 앤의 저녁 식사에 비밀리에 수면제를 섞어서 깊은 잠에 빠졌다고 단언하고 앤이 얼어 죽기를 바라면서 그녀를 차가운 산으로 데려갔지만 나는 네이트가 체포된 사건 이후로 계획이 완료되지 못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법적 고발을 받고 네이트와의 이혼을 확정하고 그와 그의 여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여주인의 분류는 대중에게 공개되어 그녀의 직장과 직위를 잃고 그녀가 사임하게 되었으며 현재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이트는 형을 복역하는 동안 살인 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로부터 후회와 석방 후 그녀와 아들을 만나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하는 편지를 받았지만 그가 한 일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즉시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시는 그를 만나지 마십시오.